어제는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브루노에서 묵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주변을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근처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동상이 서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외세에 항거했던 열사가 아닌가 싶네요. 근방에 성당이 많이 보입니다. 트램도 자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너편 건물에는 가게들이 있는데요. 간판이 아주 작아서 뭐를 파는 가게인지를 모르겠네요. 식사를 하고 헝가리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고 있는데요. 와, 평원이 무지 넓습니다. 슬로베니아 국경을 넘어서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부다페스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니 어느새 비가 그쳤네요. 여행운이 따르는가 봅니다. 영웅광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헝가리 주요 행사가 열리고요.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에는 여기에서부터 엘리자베트 광장까지 퍼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영웅광장에는 건국 1000년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보수공사 중이라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기념비에는 헝가리 마자르족을 이것으로 이끌고 온 아라파트를 비롯한 초기 부족장 7명의 기마상이 서 있습니다. 기념비 맨 위에는 왕관과 십자가를 들고 있는 민족 수호신인 천사 가브리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념비 뒤 양옆에는 초대 국왕이었던 이슈투반 1세와 헝가리의 위대한 인물 14명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장 양옆에는 근대미술관이 있는데요. 저희 일정에 있지 않아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곳에는 라파엘로와 르누아르 그리고 마네와 모네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장 뒤편에도 가봤는데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스케이트장이라고 하네요. 뒤에서 보는 기념비도 웅대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영웅광장에 있는 기념조형물을 보면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간직하고 있는 헝가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다 왕궁인데요. 왕궁으로 사용해서 그런 건지 건물이 고풍스럽고 멋집니다. 왕궁 한편에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멋스러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왕궁 뒤편으로 가니 현재는 국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앞에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오스만군을 물리쳤다는 오이겐 왕자의 기마상이 보입니다. 다뉴브강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세체니 다리와 강 건너편에 야경으로 유명한 헝가리 국회의사당과 이슈투반 성당도 보입니다. 이 부다 왕궁은 13세기에 건축되었는데 몽골군과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다시 재건 및 확장 공사를 하였는데 헝가리 독립전쟁과 2차 세계대전 때 또다시 파괴되어서 20세기 후반에 복원한 아주 반복된 순환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왕궁이라고 합니다. 왕궁을 둘러보다가 무지 큰 새가 있어서 보러 갔는데요. 헝가리 민족의 상징인 전설의 새 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새 조형물은 대통령 집무실 입구에 있는데요. 왕의 칼을 발해쥐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이채롭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인데요. 기마병과 잘생긴 경계병이 있다고 하던데 오늘은 보이질 않네요. 어부의 요새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세계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세계 각국의 음식과 전통 제품들을 팔고 있네요. 우리나라 코너도 보입니다. 외국에서 만나는 태극기 너무 반갑죠? 멋진 조형물 옆에 높은 첨탑과 모자이크 장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당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마차시 성당입니다. 높이가 88m라고 하는데 엄청 높아 보이네요. 이 마차시 성당은 헝가리 국왕들이 대관식과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초대 황제인 요제프 1세 대관식도 이곳에서 열렸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축제를 구경하면서 어부의 요새를 보러 갑니다. 이 어부의 요새는 19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부들이 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던 지역인데 그들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7개의 곡갈 모양을 한 탑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헝가리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7개의 마자르 부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1층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네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앞에 보이는 다뉴브강과 국회의사당 경관이 멋집니다. 이곳에서 부다페스트 야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음악 공연을 하고 있어서 호주의 민속악기 공연을 잠시 구경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 코너에서는 종이 딱지치기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내를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서 성 이슈트반 성당 앞에 왔는데요. 국경일 행사가 곧 있어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당 앞에 대형 무대도 만들어 놓고 스피커와 조명 시설을 준비하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이슈트반 성당은 부다페스트 제1의 성당인데요. 로마로부터 왕관을 받고 이 나라를 건국한 초대 왕인 성 이슈트반 1세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 도매 높이는 국회의사당과 마찬가지로 헝가리의 건국연도인 896년을 기념하여 96m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성 이슈트반 성당 광장은 페스트 지역의 중심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약속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구경하다가 무지 더워서 쉴 겸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날도 어둑어둑해져서 야경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국경일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야경의 핫플레스인 국회의사당의 조명이 켜질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도착했는데 국회의사당 건물은 컴컴합니다. 야경을 보러 온 사람들은 조명이 들어오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세월이네요.
일부 관광객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국회의사당의 조명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야경 리허설을 하는지 이따금씩 조명이 들어오긴 했는데 기대했던 야경은 결국 볼 수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데 초록빛 조명이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영 신통치 않더라고요. 다음날 세체니 다리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패션 거리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곳이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번화한 바치 거리라고 합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유명 브랜드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세체니 다리에 왔습니다. 다리 양옆에 있는 사자 2마리가 맞이해주네요. 그런데 이 사자들은 혀가 없다고 하네요. 사자상을 조각했던 작가가 실수로 사자의 혀를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체니 다리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을 연결하는 부다페스트 최초의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로 인해서 두 지역의 통합이 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바라본 다뉴브강의 경치는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멋진 경치를 구경하며 천천히 걷다 보니 이제 거의 건너온 것 같습니다. 앞에는 언덕에 우뚝 서 있는 부다성이 보이고요. 부다성을 올라가는 푸니콜라가 눈에 들어오네요. 터널도 보이는데 아마 부다성으로 가는 터널이 아닌가 합니다. 세체니 다리를 건너갔다 와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부다 왕궁과 다리 위의 조형물이 참 근사하더라고요. 다뉴브강을 따라 걸으며 길가에 세워진 동상과 트램길을 보면서 부다페스트 여정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여정인 크로아티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